HTML은 뭐였거든요. HTML은 그렇죠. 무려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add dpt라는 샘플이 있으니까 이 샘플을 가지고 한번 수정을 하는 형태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할 거는 이게 추가 페이지인데요. add 이게 추가 페이지죠. 추가 페이지에 대해서 add dpt 샘플을 가지고 형태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거 가지고 수정을 하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는 나눴고 변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고 여기가 이제 변수 저장 부분이죠. 변수 저장 부분입니다. 변수 정의 그리고 블록요 넣고 보세요. 여기 부서 쪽에 있는 거죠. 부서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사원으로 붙이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추가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백엔드로 새로운 부서 객체든 새로운 사원 객체를 백엔드로 보내야 됩니다. 객체를 배열을 하고 객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로 전송할 객체 변수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서 쪽에서는 dpt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emp로 접근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름을 네이밍을 emp로 하고요. 새로운 사원 객체를 보내야 되니까 객체에 담아서 보내야 되니까 use state가 객체를 만드는 함수죠. 그래서 객체 변수를 만드는 함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송할 객체를 emp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mp가 반복문으로 쓰이는 거죠. 반복문으로. emp가 입력돼서 백엔드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쪽도 이렇게 했는데 부서 객체가 아니고 이제 사원 객체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옆에 use state에 요 내기 변수로 들어오는 얘들은 뭐냐면 초기값입니다. 초기값. 변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 안에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최초에는 초기값으로 뭐를 넣냐면 하나하나의 변수들은 보통 빈 문자열이나 아니면 객체 같은 경우에는 null이나 빈 문자열을 섞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빈 입력 양식을 저장할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초기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빈 입력 양식으로 이렇게 값을 빈 값들을 넣어주시면 이게 화면에 바인딩이 돼서 빈 화면이 보이는 거죠. 똑같이 빈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로 전송할 객체이자 여기 이제 화면의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화면의 입력 양식과 바인딩될 객체가 되겠습니다. 객체는 속성이죠. 그래서 화면에 각각의 입력 양식과 바인딩할 객체도 되겠습니다. EMP가 찾아보시면 화면에 입력 양식과 바인딩이 되어 있죠. EMP 찾아볼까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인딩 되어 있죠. 여기 자동 바인딩을 객체의 속성과 바인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지요. 그래서 형태가 항상 이렇게 추가 페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을 부서 쪽에서 복사를 해왔으니까 이거를 initial emp라고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EMP의 속성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서 쪽이죠. 부서 쪽은 부서번호는 DNO인데 사원은 ENO를 씁니다. 그죠? 테이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을 적어보면 요게 사원 번호죠. 사원 번호 여기가 사원명이 되는 거죠. 사원명. 그래서 이거는 예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화면에 있어요. 화면에 인풋으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EMP의 객체 속성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잖아요. 화면에 각각의 객체 속성이 화면에 입력 양식과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사원명은 사원명. 그 다음에
G기는 G기 이런 식으로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G기 매니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보죠. 사원명, 그다음에 이거는 G기는 잡이고요. 잡이고 이거는 G기 됐죠? 그다음에 줄복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G기는 매니저거든요. 매니저가 되고 이거는 관리자 사원 번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숫자니까요. 숫자는 문자열은 이렇게 긴 문자열로 하시고 숫자는 널로 바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이어데이트는 문자 아니면 문자였죠. 문자 아니면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리는 이거는 널로 샐러리는 월급이죠? 월급은 숫자니까 널로 하시면 되고 문자들은 비문자열, 싼다고 비문자열로 하시고요. 커미션은 널로 그래서 이거는 숫자죠. 이것도 이제 모니니까 상향으로 마지막이 뒤로 사원번호도 부서번호도 그래서 숫자는 널로 하시고요. 초기화 하시고 문자는 비문자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와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됐죠. 그래서 여기 초기 값이 설정된 요 initial EMP state를 어디에? EMP 변수 있죠? 여기다가 초기 값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의 입력 양식과 초기 값이 다 바인딩이 돼서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여기 다 아무것도 없는 값입니다. 널 아니면 비문자열이라서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되고요. 밑에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했을 때 클릭 여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적이든 사원적이든 똑같이 사용하죠.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되죠. 소스 분석하실 때 컨트롤 F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소스를 분석하실 일이 많으실 건데 찾아서 여기 어떤 소스에 있는지 HTML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여기 주석이 달려있죠. 여기에서 최초에는 true가 들어가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true로 바꿔. 최초에는 false가 들어가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true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true로 바뀌면 요게 나오고요. add 버튼과 성공 메시지가 나오고 아니면 최초에는 false니까 요 화면이 나오겠네요.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요 컨트롤 F 기능을 이용해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추가 페이지는 변수 정의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정의는 마찬가지로 부서 쪽과 비슷하게 사용하면 UI도 비슷하니까 화면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함수들도 비슷하게 사용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규칙도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함수는 여기서 부서 쪽에서 save d를 썼는데 여기서는 뭐를 썼냐면 save emp를 썼습니다. emp 이거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저장 버튼 클릭했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 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밑에 저장 버튼 밑에 있죠? HTML 거기 onClick 이벤트로 save emp가 걸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여기 밝은색으로 보이면 밑에 HTML 쪽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은색으로 보이죠? 어두운색으로 보이면 저장 이렇게 오타가 났거나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실행되는 함수고
이거는 이제 임시 부서 객체가 아니고 이제 임시 사원 객체가 되어 있죠. 사원 객체는 속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많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죠?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임시 객체 이렇게 넣어놓고 인서트 할 때는 기본 키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ENO를 보내면 안 되니까 ENO를 지우고 하면 될 것 같고 이네임부터 넣으시면 되고 화면에 있는 값을 넣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총 값은 뒷문자야 되니까 화면에 있는 값은 뭐냐면 EMP에 이네임으로 지금 바인딩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요 객체의 이네임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어서 화면에 입력을 하면 요로 값이 쏙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입력을 하면 요로 값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입력 값을 임시 객체에다가 똑같이 이네임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복사해 볼게요. 복사. 이렇게 놓고 잡은 이름 똑같죠?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알려드리면은 되겠죠. 샐러리는 샐러리, 컨디션은 컨디션, 예노는 예노 하시면 되죠. 화면에 있는 값이 임시 사원 객체에 들어가고 이 데이터가 백엔드로 날아가서 전송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원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서 정보가 아니고 새로운 사원 정보를 백엔드로 저장 전송하시면 되고 사원은 이름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EMP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함수명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놨으면 되죠. 사용하기 편하게 이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위에서 만든 임시 사원 객체를 매기면서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엔드한테 맡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집어넣는 건 전부 백엔드에서 하는 거고 프론트는 요청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성공하면 대응이 실행되고 실패하면 캐치가 실행되죠. 캐치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성공만 한번 볼까요? 성공 쪽에 리스판즈 데이터에 백엔드에서 성공하면 저장된 사원 캐치가 날라올 거고 그거를 어디에 저장하면 되죠? EMP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EMP가 준비되어 있죠. EMP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부서 쪽이니까 set deep 되어 있죠. 세트를 이용해서 EMP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set EMP로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백엔드로 전송된 데이터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기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EMP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죠? EMP 대신에 이것도 컨트롤 R 하셔가지고 EMP 대신에 리스판즈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기 하면 되겠네요. 리스판, 아이고, 못하는데. 리스판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딱 지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블럭을 지정해놓고 그래서 바꾸기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만 바뀌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완성됐습니다. 이걸로 완성. 그래서 리스판즈 데이터가 백엔드에서 전송한 데이터고 이 기능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키 바꾸기 기능은 여기 블럭만 딱 지정하시고 그 부분만 바뀌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순식간에 끝났고 set EM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올 거고요. 사원 번호도 새로운 사원 번호가 날라오겠네요. 그죠? 새로운 사원 번호가 날라오니까 하나 더 넣읍시다. 그래서 새로운 사원 번호는 이해로가 되겠네요. 그죠? 새로운 사원 번호는 이제 시퀀스로 따가지고 백엔드에서 보내줄 겁니다. 이해로 해서 사원 번호 네, 이렇게 하시면 백엔드에서 전송한 객체를 EMP에다가 저장을 한 거고 저장 버튼 눌렀다고 해서 서브미티드를 true로 변경함과 동시에 add 버튼이 나오겠죠? 성공 메시지와 함께 화면에 add 버튼이 나오겠죠? 그렇게 HTML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리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함수가 있는데 add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함수 빈폼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폼을 보여 다시
다시 빈 폼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이름이 new dpt가 아니고 new emp겠죠. 네, emp. 네, 그래서 어두운 글씨가 밝은 글씨로 바뀌었죠. initial dpt가 initial emp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어두운 emp 변수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emp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서브미티드 그대로 쓰시면 돼요. dpt에 있는 것만 emp로 보시고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빈폼을 보여주는 함수랑 UI가 화면이 비슷하니까 부서 쪽과 그래서 빈폼을 보여주는 함수랑 백그라운드를 요청하는 함수 그 다음에 가까운 변수들 저장 함수 이런 것들만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UEMP가 어디 있지 이렇게 보시면 add 버튼을 클릭할 때 걸립니다. add 버튼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여기 있죠. add 버튼 시작 이 부분에 홈클릭 이벤트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걸려있죠.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변수 초기화하고 서브미티드를 폴스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서브미티드가 폴스니까 새로운 빈폼을 다시 또 화면에 보여줍니다. 얘가 폴스면 이렇게 서브미티드가 폴스면 빈 입력이라는 식으로 가려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뭐 실행 안 해도 잘 되겠죠? 그리고 다음 보내드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테스트만 화면이 잘 나오는지만 보고 디자인이 잘 나오는지만 보고 여기 하나가 있네. 여기 보시면 에러 메시지 한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is not defined라는 얘기는 뭐냐면 set dpt 요거를 여기 지금 코드에 있는데 35라인에 코드에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는 데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셔야 돼요. dpt 저희가 안 쓰고 set emp를 쓰고 있죠. 찾아봅시다. 어딘가 안 고치면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컨트롤 F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여기 하나인데 요거를 AMP로 고치시면 되죠. AMP로 고치고 어느 소스로 안 고쳐놨네. DPT 대신에 AMP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자마자 저장하시면 이게 successful 떴죠. successful 제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에러 날 때마다 소개를 시켜드리죠. 보시든지 에러 메시지를 많이 써놓는데 노하우가 넣는다고 했죠. 에러 나는 거를 뭐 개념치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좋죠. 그래서 add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UI 잘 나오네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 쪽은 속성이 좀 많아서 이렇게 UI가 보이고요. 이제 백엔드 가서 한번 실제 버튼 누르면 백엔드가 실행이 되겠죠. 백엔드 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리고요. 이거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항상 하나 빼는데 set dpt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set dpt add emp 그래서 추가 페이지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응용하셔가지고 UI가 좀 바꿔서 하셔도 되겠죠. 저장 버튼은 어차피 똑같이 쓸 거고, 그죠? 새로 보여주는 폼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시면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응용이죠. 기본 요 샘플을 가지고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뺄 거 빼고 넓어 넣고 해서 확장을 하시면 돼요.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딩에는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고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고요. 이런 UI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다른 UI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함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딱 제가 드리는 게 딱 기본적인 샘플이니까 이걸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샘플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범 사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고 이렇게 따라할 만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좋은 샘플, 뭐 모범 사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거를 뭐 시스템 세팅이든 아니면 코딩이든 그런 걸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계시다가 UI나 이런 걸 변경해서 확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엔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쪽 했고요. 사원 쪽을 하셔야 되는데 사원 쪽에 지금 모델은 완성이 되어 있죠. 그전에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도 완성이 되어 있고 두 개는 놔두시면 되고 서비스와 컨트롤러 만들어서 세이브 함수 만들어서 연동을 화면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서비스 쪽에 EMP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부서 쪽에 있는 거를 어차피 형태가 비슷하니까 부서 쪽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이 밑에 있는 저장 함수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저장 함수.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리액트 추가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거죠. 레파지토리는 부서 쪽 레파지토리가 아니고 사원 쪽 레파지토리로 바꿔주시면 되고 함수 이름은 다 똑같죠. 다 똑같고 리턴 값이 부서가 아니고 부서 객지가 아니고 사원 객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새로 이제 사원 번호가 발급된 저장된 객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매개변수도 넣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끝났죠? 이거 보내드릴게요. 저장 함수만 하나 있으면 주가 페이지에서 따라갈 수가 없죠. 보내드렸군요. 컨트롤러 만들어서 일단 먼저 단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요거요. 그 다음에 화면 테스트 연동 테스트 여기에 삭제 선수 바로 밑에다가 저장 컨트롤러를 만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이 있으니까 부서 쪽에 있는 거를 보고 부서 쪽에 만들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부서 저장 함수가 있네요. 접어서 싹 접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 컨트롤러 쪽에는 반복되는 코딩이 많으니까 소스 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새로운 사원 저장 그 다음에 URL이 바뀌었죠. URL 저장할 때는 PPT가 아니고 EMP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려면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요 URL이랑 어떤 거 프론트에 URL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VS 코드에 EMP 쪽 백엔드랑 통신하는 함수들이 여기 다 있죠. EMP 데이터 서비스에 다 있죠.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시면 저장 함수가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포스트로 되어 있고 URL은 EMP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엔드도 똑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통신이 안 되죠. 똑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와 슬래시 EMP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포스트 맞죠? 포스트 그다음에 슬래시 EMP 있네요.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됐고요. 그래서 리스판스 엔티티에 객체를 하나 보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객체, 데이터 객체 새로운 사원 객체를 하나 매기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쪽에서. 그러면 백엔드도 똑같이 보내줬으니까 리퀘스트 바디로 객체는 리퀘스트 바디를 이용해서 전달을 받으시면 되고 이름은 EMP 이렇게 하시면 EM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DPD 서비스가 아니고 EMP 서비스 이렇게 하시고요. EMP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EMP고요. 그다음에 EMP를 DPD 대신에 EMP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걸로 뭐 끝났네요. 이걸로 끝났네요. 뭐 해나가는 날 똑같진 않고요. 이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많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이걸로 하시면 되죠. 네스트 클라이언트 이걸로 함수별로 테스트하는 걸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테스팅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도 있긴 한데 뭐 나중에 한번 소개만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 사용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더 어려워요. 제일 직관적인 거는 이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넣고요. 네, 테스팅 하시면 되죠. 사원 객체니까 사원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적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전체 조회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EMP에 API 전체 조회가 하나 만들어졌죠. 서버 올리고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객체가 나오겠죠. 서버 올리고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객체가 나왔잖아요. 객체가 이렇게 쭉 나왔죠. 나왔으면 이 객체를 그대로 하나만 복사하시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셔서 복사했죠. 전체 조회 해가지고 하나 나왔죠. 복사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D 부서 쪽으로 속성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했는데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인설트 업데이트 이거는 JP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지워버리고 밸리티도 자동으로 해주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죠? 저희는 인설트 할 때는 기본 키를 빼셔야 되죠. 기본 키를 빼셔야 되니까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볼까요? 이름을 11 표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너무 많이 넣어 사장만큼 많이 넣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회 한번 해서 객체 있죠. 이걸 복사해서 수정 약간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장했죠. 그래서 잘 됐죠? 네, 보시면 워드 11, 세리즈 11 잘 됐죠. 그래서 인서트 타임은 지금 현재 시각 10시 58분인데 인서트 됐습니다. 네, 30분 구조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고 잘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하실 수가 있죠. 좋네요. 그래서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컨트롤러는 보내드렸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끝났고요. 이 정도 나왔으면 됐죠. 이걸로 단위 테스트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연동 테스트를 할게요. 프론트 백엔드 다 띄워가지고 연동 테스트를 해봅시다. 새로 한번 제시하죠. 그래서 프론트를 띄워봅시다. 프론트가 이거죠. 프론트는 VS 코드니까요. 프론트 띄우시고 npm 스타트로 백엔드는 재시작 한번 해주시고 추가가 되는지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실 때 테스트 하실 때 문자는 문자를 넣고 숫자는 숫자를 넣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밸리데이션 유효성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잘못 넣으시면 이제 자료용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숫자는 숫자를 넣고 문자는 문자를 넣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비스 만들 때는 그런 거 다 걸려주는 예, 체크하는 이제 유효성 체크도 할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는 이유가 그거까지 들어가 버리면 소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중에 단기적으로 하시면 좀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 새로 나왔고 저해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문자 요거는 문자 또 문자 매니저는 관리자 사원번호에 사원번호라서 이렇게 하고 요거 입사이드 문자죠. 문자 셀러리 숫자죠. 그 다음에 커미션도 숫자죠. D&O도 숫자죠. 그래서 30번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 어사되는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지 볼까요? 제일 끝에 있겠죠? 제일 끝에 5번 지금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제일 끝으로 이제 게시판 3건씩 나오니까요. 제일 밑으로 5번 마지막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FDSA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죠. 누르시면 30페이지 가고 별대네. 그래서 이걸로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넓으면 안 되시는 분을 한번 봐드리고 상세 페이지 하고 연습 문제 들고 여기 하고 저쪽에 수현씨하고 혹시 그 윈도우즈 라이센스 정품 인증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수현씨만 이거 지금 급한 거는 아니죠? 제가 점심시간에 좀 네네네. 점심시간 회 있어가지고 네네. 올라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장님? 네? 네네. 그래서 초반에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도록 하죠. 이제 하나 테스트를 했고요. 상세 화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화면은 구속 쪽 먼저 할게요. 마찬가지로 EMP는 직접 하시고 그래서 구속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쪽도 HTML 보내드릴게요. HTM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조인 페이지. 이거는 뭐 이제 UI는 추가 페이지랑 비슷할까요? 화면에 먼저 이제 정보를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HTML 먼저 보내드리고. 네, 보내드리고요. 네, 이거 넣어주세요. 이게 상세 페이지죠. 다른 거를 다 땄고요. 말하면 다른 애들 안 쓰는 것들은 미리 닫아주세요. 헷갈리거든요. 공공되니까 하나만 해도 작업하시면. 그래서 HTML 분석부터 한번 해요. 이것도 뭐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커런트 BPT가 형태가 비슷하죠. BPT가 true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가 보이는 거고요. 그죠? true이면 이 양식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false이면 얘가 보이는 거, 그래서 true이면 상세 정보가 사원 정보, 상세 부서 정보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false이면 사망에서 false이면 밑에 이런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PPT 클릭해 주세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닫고 이게 이제 true이면 그럼 상세 정보가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조 분석을 한번 볼게요. 폼으로 되어 있고 버튼으로 되어 있고 버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메시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폼은 보니까 이거 상세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 시작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폼은 입력약들이 있는 그거거든요. 그 위에는 제목이 있죠? H4로 D 제목이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열어보면 되죠. 이게 함수만 봐도 되겠네요. 함수 이름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있겠죠? 딜리트는 삭제라는 뜻이잖아요. 삭제 버튼이 되는 거. 삭제 버튼 시작. 삭제 버튼 끝.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네, 어떤 버튼인가요? 열어보면 삭제 버튼은 끝났고 닫을게요. 열어보면 업데이트 D 업데이트는 수정 버튼 수정 버튼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국가지가 수정 버튼 끄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이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업데이트 dpt 함수, 이거는 딜리트 dpt 함수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onClick 이벤트로 다 걸려있죠. 마지막에는 뭐죠? 이거 마지막에는 수정 성공 메시지 출력. 수정 성공 메시지가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출력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마 여기 메시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근데 크게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버튼이나 이런 버튼이나 메시지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서 상세 정보를 펼쳐보겠습니다. 폼으로 되어 있는 거 펼쳐보시면 여기에 div 폼 안에 좀 적어볼게요. div가 두 개 있네요. 그죠? 두 개 있죠? 하나, 둘,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v, 첫 번째 div의 정체가 뭐냐면 요거네요. dname이 보이죠? dname이 보이는데 dname은 뭔가요? 우선형이고 input이라는 html이 보입니다. 입력 양식이죠. 입력 양식.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자동 바인딩, 수동 바인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는 뭘까요? 펼쳐보죠. 펼쳐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펼쳐보니까 에러시죠? 에러시는 부서 위치입니다. 부서 위치. 그래서 에러시는 부서 위치 입력 양식 시작. 하고 그다음에 됐죠? 이것도 똑같죠? 네, 자동 바인딩 밸류 쪽에는 자동 바인딩, 체인지 쪽에는 수동 바인딩. 변수가 변경되면 화면에 반영이 되고 화면이 변경되면 변수에도 반영을 해줘야 돼서 온체인지 이벤트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두 개는 항상 구현을 해야 되는 패턴이군요. 그죠? 바인딩은 화면 바인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커런트 dpt라는 객체의 속성과 LOC 속성과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LOC라는 입력 양식과 바인딩이 되어 있죠. 됐고요. 그러면 HTML은 분석 끝났습니다. 먼저 보내드리고 보내드리죠. 그 다음 시간 다 됐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